안녕하세요. 조류사진가 조중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조류 촬영을 위한 카메라 바디 설정과 버튼 세팅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조류 촬영을 위한 장망원 렌즈의 세팅, 그리고 왜 이렇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장망원 단렌즈, 즉 소위 말하는 대포 렌즈를 기준으로 설명하였지만 보급형 장망원 줌 렌즈 또한 위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비슷한 설정을 참고하셔서 세팅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망원 렌즈 마운트 부분을 보시면 많은 스위치들이 보이실 겁니다. 처음으로 장망원 단렌즈를 구입한 분이라면 이 뒷부분을 보고 정말 이 많은 버튼들이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각 스위치의 기능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면 아무것도 아니니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AF, MF 스위치입니다. 이건 자동 초점, 수동 초점,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MF일 때는 수동 초점, 스위치가 AF일 때는 자동 초점을 뜻합니다. AF, MF 스위치 오른쪽에 보이는 풀타임 DMF라는 스위치를 보십시오. 이건 DMF, 다이렉트 매뉴얼 포커스의 약자로 AF 모드에서 이 스위치를 ON으로 놓으시면 자동 초점으로 동작하고 있다가 수동 초점 링을 조작하시면 바로 수동으로 바뀌는 스위치입니다. 따라서 반 셔터를 눌러 AF를 사용하시다가 수동 초점 링을 돌리시면 MF로 동작하고 다시 반 셔터를 누르시면 자동 초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버튼이 ON으로 되어 있을 때는 AF 모드 중에 수동 초점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AF가 안 잡힌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이 스위치를 항상 오프로 해 놓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점 범위 선택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가장 오른쪽 풀에 위치해 있을 때는 초점 범위가 최소 초점에서 무한대까지 전 구간의 초점 영역을 사용할 수 있고, 가운데는 15m에서 4.5m 구간만 초점 영역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며, 오른쪽 위치는 15m에서 무한대 구간만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실 것은 자신이 담고 있는 새가 절대 15m 안쪽으로 다가올 일이 없다, 이런 경우가 확실하다면 15m에서 무한대 구간을 선택함으로써 렌즈 모터가 작동하는 구간을 줄임으로써 더 기민하게 AF가 반응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초점 영역 스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들은 언제나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 구간을 활용하는 풀 상태로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이 스위치의 사용 여부에 따라 고급 사용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프리셋 펑션 스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셋은 피사체의 거리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합니다. 저장하고 싶은 대상과의 거리를 반샷다를 통해 AF나 아니면 수동으로 거리를 정한 다음 셋 스위치를 1초가량 눌러 거리를 저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셋 스위치는 거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아래 나올 비프 스위치가 ON으로 되어 있을 시에는 저장이 완료되었을 때는 비프음이 약하게 들릴 것입니다. 저장한 거리를 불러오는 역할은 렌즈 가운데 펑션 링이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스위치가 가운데 펑션에 위치하면 크롭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크롭 모드의 호출은 가운데 펑션 링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크롭 모드를 바디 설정에서 버튼을 설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리셋 모드를 활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상세히 이야기하자면 펑션 링도 바디에서 파워 포커스로 할지 크롭 모드로 할지 선택하여야 하지만 이미 바디의 기본 세팅에 파워 포커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스위치의 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다소 복잡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리셋 기능만 이용한다. 이 프리셋 스위치를 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필드에 나가서 직접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아직 준비 중이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언급했던 상황 적용 및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 응용편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옵티컬 스테디샷 OSS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에 있어 흔들림은 망원일수록 고화소일수록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은 렌즈에 광학식 손떨방 기능이 있다면 거의 켜놓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럼 삼각대 위에 올려놓는 경우 손떨림 방지를 꺼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제법 많은데 이 경우에는 삼각대 위에 장비를 올려놓았지만 짐벌 헤드나 유압식 헤드를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채 움직이면서 카메라를 사용하신다면 이 경우에도 손떨림 방지 기능은 ON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손떨림 방지 기능을 언제 오프로 해 놓느냐 하면 첫째, 삼각대 헤드 모든 노브를 완전 잠궈서 고정된 앵글을 촬영할 때 둘째, 일반적으로 카메라의 흔들림이 당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소속을 사용할 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이 두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OSS 모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드 1은 정적이거나 움직임이 적은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모드 2는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피사체의 패닝샷을 담을 때 사용합니다. 모드 3은 움직임이 선형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다양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새가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경우에는 모드 1을, 날아가는 새를 닮을 때는 모드 3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OSS 모드 1과 3의 사용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해서 촬영이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 OSS의 작동 메커니즘은 알 수 없지만 개인적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라면 모드 1은 반 셔터를 누른 후부터 손떨방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모드 3에서는 모드 3 스위치가 놓일 때부터 계속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둘 다 흔들림은 상쇄되는데 정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모드 1에서 더 스테디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흔들림과 동적인 대상을 따라가며 발생하는 흔들림은 확실히 그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도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흔들림을 상쇄하는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엔지니어 분들의 설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모드 1은 정적인 상황, 모드 3는 동적인 상황을 지키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에 대해서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그렇지 않겠느냐 같은 식의 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떨방을 꺼놓는다는 건 렌즈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그만큼 아끼는 것이고 그만큼 렌즈 모터 구동에 사용되는 전압은 충분해질 수 있으니 손떨방을 끄면 AF 성능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좋아진다는 썰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썰로서 들어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셔터 속도 3200분의 1초 같은 넉넉한 수준에서는 손떨방을 꺼놓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AF 성능의 변화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에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품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개인적으로 셋 스위치의 거리 저장 여부를 알기 위해서 비품을 온으로 켜놓는 편입니다. 다음은 마운트 부분 바로 위 튀어나온 레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드롭인 필터가 자리해 있는 곳입니다. 튀어나온 레버를 살짝 눌러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드롭인 필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드롭인 방식의 40.5mm 필터를 사용합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드롭인 필터는 UV 코팅이나 어떠한 특수한 코팅이 된 게 아니고 일반 유리, 그러니까 아주 투명한 글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렌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글래스를 한 장이라도 통과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이 유리 필터를 제거하시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이 유리 필터가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실의 우려도 있고 하니 이 필터를 그냥 넣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제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가운데를 보시면 첫 번째로 보이시는 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추적 감도를 설정했던 버튼, 앞서 프리셋 펑션 스위치가 설정한 역할을 실행하는 펑션 링이 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수동 초점 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니 600mm GM 렌즈를 기준으로 한 렌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렌즈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장망원 단렌즈 스위치들과 기능들은 브랜드를 떠나서 명칭만 조금씩 다르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니 600GM 렌즈가 아니더라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드린 프리셋 스위치를 이용한 거리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활용해 보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SLR과 다르게 미러리스 촬영으로 느끼는 어려운 부분, 의아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왜 그런지 이론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